자, 지금 문 정권은 조국을 사퇴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할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임기는 보장한다 하면서도 퇴진을 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쓸 겁니다. 왜? 기왕에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지금 한 방을 쐈는데 호랑이가 제대로 맞지 않고 약간의 상처만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에게 가해진 공작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열한 부분을 제시를 한 겁니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이런 공작을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국 사태가 주말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결정이 되어서 어제 월요일 날 사퇴시킨 또 다른 배경에는 윤석열을 향해서 금요일 날 집중되었던 공작이 하루 만에 반격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토요일에 완전히 실패해버렸고 한겨레 신문이 개떡이 돼버렸습니다. 일면 탑으로 보도를 했더니 심지어 누가 그런 자료들을 한겨레에 넘겼는가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 대검 과거사 위에 있었던 박준영 변호사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팀장이었던 김영희, 또 당시에 이 수사를 윤중천이 수사를 지휘했던 여 검사장, 또 더 나아가서 윤중천 본인에 의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토요일 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공작이 하루 만에 실패한 상황에서 곧바로 윤석열이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한겨레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과 한겨레 21의 허의영 기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서부지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건이 곧바로 지금 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제도 한겨레는 윤중천이가 임모씨 소개로 윤석열과 알고 지냈다는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한겨레도 어제 조국이 물러가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앞잡이 노릇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건데요. 자, 조국이 이제 물러가면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한다 하다가 또 총선에 기어 놓으려고 할 거고, 여권은 지금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조국 가족 수사가 허지부지 되거나 무혐의 판결이 1심에서라도 나면 조국을 비례대표나 지역에 내보낼 거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조국의 카드를 쓰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벌였던 모든 정치 공작에 대해서 이제 전면 수사를 해서 조국을 처벌하고, 저 정치 공작이 조국 혼자서 한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등 상층부와 논의한 것이냐에 따라 이 정권의 정치 공작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보면 지금 적폐 수사를 하면서 인권을 갖다가 무시하며 그야말로 심야 수사, 무차별 수사, 망신주기 수사, 그렇게 인권 수사를 주장하는 것들이 정적들에게는 심지어 영장실질심사 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한테는 수갑을 채우면서 자살케 만들었습니다. 자, 드루킹 사건에서 현재 이 정권의 수족처럼 놀아나고 있는 집단이 경찰입니다. 경찰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문 정권과 수족처럼 이렇게 가고 있느냐. 나중에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상실을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의문입니다.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에게 자료를 뺏고 일찍 차단시키려고 긴급 체포 과정이 알려지지 않은 채 파주의 출판사를 덮쳤습니다. 나중에 알려졌죠. 그래서 드루킹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청장이라든지 경찰 고위 간부들이 했던 말이 안 되는 내용의 배경에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느냐. 자, 그 이후에 기무사 계엄 문제로 난리를 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재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의 수사에 지시를 했겠죠. 그 이후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유재수 사무관 폭로 등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신재민의 폭로 등도 희한한 행태로 신재민이 자살 소동을 벌이고 정신병원 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유재수 사건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신라젠이든 이 정권의 아주 상층부들의 구조적인 비리와 연결되는 뒤봐주기일 가능성이 큰데 이것 또한 지금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기된 문재인 딸, 그리고 문재인 사이, 그리고 문재인 아들 등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들이 성역화되는데 조국이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해외 이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문 정권에서 청와대 고위직을 가게 된 사람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들 병원 측과의 이해관계 등이 전부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우리들 병원 문제가 등장했지만은 이 또한 허지부지 윤규건을 탑으로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해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 처남 등이 관여한 회사에 지금 대북 석탄 밀수 등 이 정권 들어서 조직적인 북한의 석탄 밀수, 정제유 불법 환적 등이 한국 배 등에 의해서 자행됐는데 이 관련 수사들이 다 유야무야 처리되면서 시간 끌기로 끝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혜원 의혹이 터졌는데 이 손혜원 의혹도 말이 안 되는 수사로 덮어졌고 버닝썬이 터지니까 조국이 직접 문재인과 협의해서 문재인 입으로 장학선이라고 해서 김학의, 장자연 등과 버닝썬을 섞었고 윤지호라는 함량 미달의 정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국고 지원으로 설치고 다니다가 후원금만 편취한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의혹들이 다 지금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동아일보는 운동권 정치의 종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칼럼에서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폐쇄적 사고. 지금 386 운동권들이 이 사회, 정치, 재계 등에서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기득권이 됐어요. 그들이 말하는 민주, 정의, 평등, 공정은 그야말로 글자로만 남아있고 그들의 형태는 자신들은 죽을 때까지 정의롭고 그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득권이다라는 사고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조국 가족이 이번에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저질렀던 행위도 놀라웠지만 그 행위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조국 가족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조국 정경심 그 아들, 동생, 처남, 그리고 엄마까지, 그리고 이혼했다라는 가짜 이혼한 동생 부인까지 전원이 뻔뻔함에 거의 극치를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에요. 무엇 때문에 조국이나 정경심이가 특권의식을 소유하고 지 말대로 검수저, 지 말대로 무슨 강남좌파? 조국은 미안하지만은 검수저나 강남좌파 근처도 가지 못한 사기꾼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국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국뿐만 아니라 운동 끊어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이 사회의 386, 저하고 비슷한 세대의 대학 가진 인간들이 지금 기본적인 행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식을 상실하고 법치와 상권 분립을 무시한 채 권력을 이용해서 공작을 벌였던 부분들이 지금 숱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유튜버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지금 의혹들. 과거에 제가 한 2월 달부터 이 의혹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제기해오고 지금 유튜버 측과 싸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황장수가 그냥 이제 유튜브에서 밀리니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보수 진영조차도 그랬습니다. 징징거린다. 왜 경쟁의 결과를 안 받아들이냐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거가 전부 겪으니까 전부 다 방송을 하면서 유튜버가 탄압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6개월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빨리 이야기하면 그 공작도 또라이고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야기했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맞고 있는 매를 제가 좀 오래 맞았을 뿐이에요. 이 유튜버 등에 의한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정권에 관계되는 해커나 제2의 드루킹 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공작도 반드시 끝을 보고 여기에 관련된 놈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 브리핑 매일 저희 전부가 노란 딱지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서초동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관제 의용 데모 아주 그냥 한 군데 맡겨서 기획을 했고 또 무슨 팔개가 없는 태극 문양만 있는 국기가 등장하고 대형 태극기가 갑자기 등장해서 앞뒤로 다니고 중간에 통로를 넣고 일사불란하게 깔게 앉히고 바닥에 앉히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이틀 만에 시효를 다한 마지막 조국 수호 집회에 무엇을 남겼냐 해서 서초동에서 지난 12일 있었던 그 집회에 대해 칼럼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공수처 설치 같은 문구를 레이저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신 지금 검찰청 벽에다가 쏘아대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초역으로 지금 들었으니까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1, 2, 3,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 교통공사가 배려했습니까? 박원순이 배려했습니까? 자, 마차 가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있었는데 조국 수호 공수처 설치 이 구호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거리 네 방향으로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해철의 그대에게 노래를 짱짱하게 틀어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메운 사람들이 조국 수호, 검찰개혁,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고 정치 검찰 아웃, 기레기 아웃이라는 손피켓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왔는데도 산더미처럼 손피켓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가져갔을 건데. 그래서 인원이 예상보다 적게 온 건지 돈이 워낙 많아서 많이 찍은 건지 알 수 없다고 기자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과 조국의 얼굴 페나가 그려진 피켓을 따라가다 보니 또 이재명 무죄 대책위원회가 서명을 밟고 있었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세월호는 죽을 때까지 재조사하세요. 정청래 등이 이 재조사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2019년의 일인지 2016년에 박근혜 퇴진을 위한 집회인지 구별이 잘 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팬덤으로 돼 있었는데 조국의 외모와 그리고 문재인 지지의 연장선에서 조국을 찬양하는 일들이
아주 난리였다는 거고 그것이 정경심과 조민한테까지 확장되었다고 하고요. 개그맨 노정열이가 지금 사회를 보면서 정 교수님 사랑합니다고 외쳤다 합니다. 지난번에 집회 때는 조민이가 생일 파티를 못해서 불쌍하다고 생일 노래 떼창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개그맨 노정열이나 그 무대에 올라갔던 모든 인사들이 전부 거짓 성동을 하고 있었고, 자, 마치 이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 전에 한마디로 좌우파 대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집회였다라고 합니다. 역사는 흔히 개가죽을 쓰고 호랑이 춤을 추지 않더냐 이런 말도 있고 기사에 보면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 의견을 가질 권리는 있지만은 저마다의 사실을 가질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이 난무하고 그냥 무엇을 위한 팬덤인지 모르는 팬덤이 난무하고 그리고 수많은 돈들이 들어간 집회죠. 이렇게 집회를 멋지게 하려면 돈만 주면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앵그리 블루 집회 보고 그동안에 뭐 몇 차례 하는 동안 지적도 많았습니다만 갈수록 나아진다 평가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서 후원도 안 받고 모금통도 안 돌리니까 집회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요. 돈만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관제 의용 데모에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주최자가 누굽니까? 이 데모에. 그들은 운동권 백수들일 건데 실제 집회 신고를 하고 명목상으로 이름 올려놓은 사람은 그들은 무슨 돈이 나와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의용 관제 집회에서 좌우를 따지는 인간들은 뭡니까? 제일 웃기는 거는 검경 수사권 담당하는 총경이 조국 지지 집회 참석한 후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나는 조국 집회 간 적 없다라고 부인할 날이 전부 올 겁니다. 지금 거기 갔다 와서 SNS에 사진 올린 사람들 쪽팔려서 정권 앉기 전에 빨리 지우세요.